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주식시장 급락할 것, 폭락 드디어 시작됐나? 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식이랑 코인이랑 AI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조금 표정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야, 뭐 경제 어려워진다니까 폭락할 거라고 했잖아. 내가 버블이라고 했잖아. 현금 보유하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완전 양방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자꾸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면 잠깐 말 걸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왜 이런 지금 상황이 장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최근에 베리 베니스터라는 분이 스티펠 수석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이제 베리 베니스터라는 분이 주식시장이 크게 급락할 거다, S&P 500이 10% 정도 단기적으로 급락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더 크게 폭락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지수 10% 정도 깨지고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예 뭐 쇼쟁이가 또 왔네, 뭐 이제 비관론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분은 비관론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24년 6월 21일에 지수가 5,500포인트일 때, 작년이죠, 반년 전에 올해 6,000포인트 도달할 거다, 하지만 내년에 결국 버블이 터질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 잘 얘기하고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는 걸 잘 얘기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좀 궁금한데, 뭔가 막 쇼쟁이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얘기나 들어볼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분이 왜 그럼 앞으로 이제 버블이 터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즉 이제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완전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게 안 좋은 이제 제일 최악의 상황인데,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이 2%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2% 정도 떨어지려면 심각한 수준의 경제 침체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해서 경제가 정말 지독하게 힘들거나 심각한 경제 침체가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내 시나리오대로 오게 되면 금리 인하도 물 건너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금리가 더 오래 유지되면서 시장을 압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새 AI 버블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AI 시장이 버블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좀 데이터로 보면 어떨까? 자, 일단 제가 최근에 이건 또 스레드나 뭐 유튜브에도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옛날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주요 기업들의 PER이나 이런 이제 가치평가 지표, 뭐 그 다음에 회사 성장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버블이 닷컴 버블 때랑 똑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닷컴 버블 당시에 주요 기업들의 이제 가치평가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시스코가 PER이 148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을 투자를 하면 원금을 회수하는데 148년 정도가 걸린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고, 1억 정도를 투자했을 때 이 1억이 이제 그대로 이 회사가 이익을 계속 똑같이 내게 되면은 148년 뒤에서야 내 이익만큼의 주가가 형성이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 기간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심플하게 이해를 하거든요. 야후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623포인트였어요. 야, 이렇게 고평가되는데 누가 투자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날 지금 현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종목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 최근에 고점 대비 30%가 깨졌습니다. 팔란티어입니다. 30%가 깨졌는데 PER이 한때 620포인트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에 최소 620년 걸린다. 620년 안 걸리겠죠. 하지만 현재 이익 기준으로는 620년이 걸린다. 회사가 1년에 6배씩 이익이 성장해야지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적당한 거거든요. 근데 6배씩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PER이 6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분 버블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현재 약간의 시장이 조정됐어요. 지수가 살짝 떨어졌는데도 벌써 지금 30%가 빠졌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수가 10%만 깨져도 팔란티어는 몇 프로가 빠질까요? 반토막은 나겠죠.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팔란티어 관련된 영상 올려드렸었어요. 여기서 뭐 다른 얘기는 안 했고, 뭐 팔란티어 무조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조심하셔라, 팔란티어 PER 600이다 이런 영상을 했는데, 여기 댓글에 뭔 성장주의 PER을 따지냐, 의미 없다. 사실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 피터 린치마저도 PER과 PEG 같은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했거든요. PER, PBR을 그렇게 원론적으로 보면 모든 주식이 다 고평가다. 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남겼어요. 형 그래도 600은 좀 너무 가긴 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팔란티어를 닷컴 버블로 보네 이러시는데,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비싸요, 주가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분들이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뭔가를 잘못 알려드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 잘못 알려드린다 할지라도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 관점이 틀렸으면 틀렸을 수 있지 데이터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스크 방지를 좀 위해서 저는
늘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피하실 수 있게 좀 강조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지금 고점 대비 40% 가까이 주가가 깨졌는데 한때 PR이 200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 시가총액 1위까지 갔었거든요. 이 종목보다 지금 더 버블이죠, 테슬라가. 근데 누가 투자를 PR로 해? 이 얘기를 하는데 40% 깨지니까 그런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일단 주가가 깨지고 보면은, 깨지고 나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는 이런 상황으로 좀 이제 나오는데, 지금 테슬라가 지수도 별로 안 깨졌는데 벌써 40% 깨졌으면 도대체 얼마나 깨질 거예요? 이게 좀만 더 지수가 떨어지면 날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최근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사티아 나델라죠. 사티아 나델라가 AI가 기본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했었고, 이런 발언을 하기 전후로 신규 데이터 센터 이제 임차 계약을 2건이나 이제 대규모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AI의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 부터 과열해서 철수를 하고 있어요. AI 시장에서. 확실히 그래서 작년이랑 뭐 아니면 2020년대랑은 완전 2020, 2021, 2022 몇 년 동안이랑 완전 AI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사실 가치 평가 지표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는 버블이 맞습니다. 금융 지표로 봤을 때는. 하지만 AI 기술은 사실 실현되는 기술이 맞아요. 단지 실제 수익화가 될 만한 시기를 고려했을 때 현재 너무 좀 앞서가서 고평가된 것 뿐이지 사실 실제 있는 기술이고 아주 잘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이 지금 터진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2000년에 터졌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 IT 버블,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죠?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인터넷으로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에 한 명마다 집집에 하나씩 컴퓨터 있고 스마트폰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인터넷이 없으면 못 사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딱 10년, 20년 걸렸죠. 근데 AI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10년 정도면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될 거고 20년 뒤면 우리의 일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나 많이 비싸긴 하다.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할수록 세계 경제는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 때문에 대공황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 구조가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소득의 상위 10%, 미국을 기준으로 상위 10% 정도로 벌어들이는 사람이 전체 미국 소비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체의 절반을 상위 10%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 쓰는 거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경제가 좌지우지 되고, 현재 페라리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데 달러 제너럴, 즉 미국판 다이소는 주가가 최저치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부자들은 더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상위 10%가 주식의 87%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 상위 10% 안에 들기는 조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부가 더 이제 많고 돈벌이도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실리콘밸리에서 초임만 해도 이제 개발자들 연봉 1억인데, 근데 상위 10%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까요? 그러니까 상위 10%가 주식의 87%를 갖고 있다는 건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셔서 수익을 내봤자 이 사람들 수익의 발끝만치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도죠. 너무나도 많이 차이나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으로 돈 벌면 누구만 버는 거냐? 상위 10%만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시가 떨어지는 추세로 가게 되면 상위권들의 부가 소멸하게 되고, 현재 미국 전체 이제 미국 경제는 상위 10%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떨어지고 하면은 소비 심리가, 상위권들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겠죠. 그럼 소비가 떨어지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되게 되고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순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게다가 저는 다른 지표 다 빼고 요 지표 하나로 지금 미국 경제랑 미국 주식시장 다 설명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임의 소비재랑 필수 소비재를 비교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 지표가 올라가면 임의 소비재 쪽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필수 소비재가 많이 오르는 거예요. 임의 소비재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호텔, 자동차, 뭐 이런 TV, 세탁기 만드는 회사, 뭐 이런 이제 여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돈을 쓰는, 즉 우리가 돈이 여윳돈이 생기면은 여윳돈에서 여행을 좀 가볼까 하면서 이제 좀 돈 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쓸만한 게 임의 소비재예요. 필수적으로 안 써도 되는 거. 하지만 필수 소비재는 샴푸, 치약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회사들. 근데 임의 소비재가 많이 오른다라는 건 경제가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경제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호텔도 많이 놀러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자동차도 바꾸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근데 필수 소비재 쪽이 잘 올라간다, 즉 이 지표가 떨어진다라는 건 뭔가 경제가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지표가 되게 중요한데, 닷컴 버블 당시에 이 지표가 여기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닷컴 버블 사태를 한참 넘어서서 코로나 쇼크 터지기 직전 수준까지 넘어섰고, 2022년 시장 고점 찍고 떨어지던 때 지수가 30% 이상 깨지고 엔비디아, 비트코인 70% 이상 깨졌던 때 이래로 가장 고점을 찍었다가 최근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어요. 닷컴 버블이 끝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소름 돋는 차트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자동차 대출 연체율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필요한 거기
거기 때문에 자동차 대출은 웬만하면 연체를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대출 연체율을 보게 되면 미국 기준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던 때 수준만큼 올라왔어요. 특히 18세부터 39세 밀레니얼 세대에서 이런 게 뚜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민이랑 중산층 쪽이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확정이다. 완전 이렇게 매듭 지을 수는 없는 게 사실 주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S&P 500 주봉을 보게 되면은 이 노란색 선 있죠. 요게 생명선인데 요 지표를 주가가 뚫고 내려갈 때 닷컴업을 터지고 뚫고 내려갈 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리고 요거 떨어질 때마다 뭐 코로나 쇼크, 뭐 중국 제조업 위기나 뭐 아니면은 뭐 유럽 재정 위기 이런 것들이 막 터졌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도 이 지표가 이 선을 뚫고 내려갔었어요. 노란 선을. 근데 지금 노란색 선이 5200에서 5300포인트 부근인데 아직까지는 여기를 안 깼습니다. 주가가 10% 정도 빠져야 여기를 깨지게 돼요. 근데 이때쯤 되면 이제 팔란티어는 반토막 났을 거고 테슬라 이런 것도 반토막이 났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가 죽지는 않은 상황이라 이 장기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락을 확정짓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현재 AI가 버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격도 지금 당장 떨어진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뭔가 당분간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신경을 더 곤두세우고 내가 어떤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분명 직시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 제가 경제 왕이라고 제가 채널 명을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에 지었잖아요. 그 왕 위에 황제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을 황제라고 불러드리고 싶은데 경제왕 김PB는 황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금속 탐지기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금속 탐지기를 돌려봤는데 그게 흉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벨트나 핸드폰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속 탐지기는 만일의 하나를 위해서 늘 이제 뭔가 위험 요소가 없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잖아요. 금속 탐지기로 진짜 흉기를 발견해내는 경우보다는 아닌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런 한 번의 위험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잖아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역할을 자처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 담당자를 유튜브 상에서 고용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 방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 너무 비관적인 얘기하지 마라,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리스크적인 부분을 데이터로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 얘기하는 유튜브는 많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의견에 동의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럽 형들.